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군산 강속특구가 출범한 지 3년을 넘어서 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소재 부품 기술을 개발해서 기업에 이전하거나 창업을 하도록 해서 군산의 산업 구조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군산대 등 도내 대학과 연구소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강소특구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민석 군산특구 산업단장으로부터 특구의 역할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민석 단장님, 네. 이제 군산 강소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이 돼서 이제 사업을 진행한 지 이제 만 3년이 되고 지금 4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군산 강소 특구가 당초에 지정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야 시청자들께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군산이 2020년도 당시에 사실 GM대우랑 이제 현대중공업이 폐쇄되면서 네. 군산이 이제 경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대기업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 없는 강소 기업을 위주로 네. 이 군산 새만금을 다시 일으켜보자 하는 이제 배경에서 저희가 이제 대전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에 본 사업을 군산시청과 같이 네. 신청하여서 이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때 현대 조선 그리고 그 자동차 산업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산업 구조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큰 화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강소특구가 지정이 돼서 이제 지정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우선 이제 기존에 이제 자동차 위주의 이제 부품 업체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좀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이 친환경 이제 전기차 분야를 특화해서 새만금을 한번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취지로 새만금 지역에 있는 전북 도내에 있는 뭐 행정기관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기타 이제 여러 기업체분들하고 같이 그 새만금 지역에 있는 입주기업 위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한 게 기술이전 사업화 과제. 얘가 한 이제 29건 해가지고 2억 원 정도씩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노 폴리스 사업이라고 그 안에 이제 창업자를 이제 유치하는, 그 다음에 도출하는 그런 사업을 주 핵심 이제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생 협력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기타 컨설팅 지원 사업들을 이제 중소업체 위주로 저희가 꾸준하게 지원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완성기에 이뤘다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요. 마침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특구로 새만금이 지정되면서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로 원래 특화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안에 이제 2차 전지 핵심 부품을 이제 위주로 좀 폭을 좀 좁혀서 지원해서 우수한 성과를 한번 내보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이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게 바로 이제 기술 개발이고 이것을 어떻게 또 상용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런 점들을
우리 군산 강서특구가 중심이 돼서 예. 해결해 나가고 있다 예, 이런 예. 말씀인데요. 예, 예. 그러면은 지난 3년 동안 이제 군산 강서특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성과를 냈는데 이런 것이 군산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 예. 강서특구가 갖는 이 군산 산업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 예. 이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를 특화해서 저희가 기업들을 이제 지원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분야의 이제 부품 소재 산업의 그 생태계를 갖다가 구축했다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생태계를 구축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소기업들이 강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기서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저희들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매출도 올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수한 기술들을 이제 기술이 좀 받아가지고 제품화하고 등등 이런 이제 성과들을 올렸고요. 특히 그 지역에 이제 그 기업들이 네.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기업 유치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 유치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죠.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유리한 환경을 조성을 했다. 예, 예.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군산 강소특구와 연계해서 예.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은 뭐 몇 개 업체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새만금 지역에 이제 강서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한 170개 정도 네. 이고요. 그 중에 이제 연구소 기업이 한 19개 정도 네.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기업들은 저희 강서특구 사업단이 위치해 있는 네. 새만금 지역에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관에 네. 그 유치해서 공간을 저희가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이전 사업화라든지 창업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데 전체 그 기업 중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친환경 부품 소재 쪽으로 네. 저희가 이제 지원해 왔고 앞으로는 더 그쪽으로 특화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강서특구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것이 모두 한 170개 정도가 된다. 예. 상당히 그 많은 기업들이 강서특구와 연관을 맺어서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 강서특구라는 게 이제 대학과 기업, 연구소, 자치단체까지 이제 함께 협력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 이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이 상당히 그 특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 개발된 그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되고 또 이제 이 기술된 개발이 그냥 개발만 돼 갖고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직접 또 이전해서 뭐 그렇죠. 상용화되고 이렇게 해야 개발된 기술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이제 그 데이터상 21년도에는 25건 정도 되고요. 네. 22년도에는 31건, 23년도에 이제 52건 해가지고 총 108개 정도 성과를 냈고요. 그 기술은 이제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갖고 온 기술도 있고요. 그 자동차 융합 기술이라든지 건설기계 부품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연구원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그 업체에다 기술 이전해서 실제로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좀 특별한 사항 업체 몇 개 이제 우수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 모나라는 업체는 전기차 배터리 검사 장비를 개발해 가지고 현재 이제 현대모비스나 이제 미국 조지아 공장에 납품을 협의하고 실제로 있고요. 납품을 지금 협의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NS텍이라는 곳은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 배터리 양극재 보관용 그 파우치 필름을 갖다가 국산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G화학을 비롯한 실제 양극재 생산 업체들한테 실제로 납품을 이제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EVN 솔루션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요거는 1톤 전기차 냉장차 이제 개발 업체인데요. 이거 실증 단계에 지금 현재 들어가 네, 있고요. 실증 단계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 기업으로 이제 미래 MS라는 업체는 실제 그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사업을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 있는 내연기관을 네. 전기차로 이제 개조해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그 전국에 있는 이제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새만금 지역에다가 관련 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해 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기업에 이전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이 제품 생산을 하고 예. 납품까지 도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 기업의 기술을 갖다가 이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창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예. 이제 연구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연구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그 연구소에서 직접 예. 기업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이런 연구소 예. 기업들은 지금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연구소 기업은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도움을 드린 부분이 이제 19개 정도 설립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최근 이제 사례를 들어드리면 넥스젠이라는 업체는 네. 거기서 이제 그 폐배터리를 분해해 가지고 요거를 실제로 ESS 배터리로 네. 만드는 실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를 포함해서 전체 이제 23년도에만 6개 정도 연구소 기업이 이제 설립됐고요. 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동남아 쪽이라든지 네. 그런 쪽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몽골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 저장 장치를 갖다가 지금 납품하려는 이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이 개발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상용화가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좀 그 어떤 그 특구로서의 장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런 연구소 기업 그리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창업을 하는데도 직접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그 이노폴리스 캠퍼스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그 강서특구에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갖다가 만들거나 지원하거나 뭐 이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몇 개나 지금 추진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21년도에는 이제 6개 정도 했고요. 22년도에는 18개, 23년도에는 11개 해가지고 현재 이제 35개 정도. 그러니까 네. 매년 한 10개 정도 저희가 이제 창업을 시켰습니다. 이제 창업이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하죠. 저희 대학에 있는 창업 관련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 협업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해주고 경진대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 뭐 경진대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아이템이 이제 도출이 됐으면 그걸 뭐 시제품 제작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IR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투자 설명회 같은 걸 홍보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좀 하게끔 유도해서 이제 자금을 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대학에 있는 이제 공간에 입주 공간도 저희들이 저렴하게 줌으로써 창업이 활성화되고 그분들이 실제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3년밖에 안 되고 있지만 그리고 뭐 이제 연간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창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뭐 계속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 예.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 이노폴리스에서 창업하는 이 기업들의 어떤 생존 가능성 예, 예, 어떻게 예.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연구소 기업이나 이노폴리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공적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제 설명드린 업체 EVN 솔루션이라든지 네. 아니면 미래 MS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EVN 솔루션 같은 거는 이제 전기 냉장 트럭을 이제 개발을 목표로 해서 저희 폴리스 캠퍼스 사업에서 21년도에 참여한 다음에 22년도에 실제로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금도 한 2억씩 받고 네. 그래서 23년도에는 실제로 그 인천 특구랑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또 거기랑도 이제 기술 이전 사업화를 한 4.7억 정도 받아 가지고 현재는 2.5톤 이제 그 상용차 냉동기를 전기 배터리를 실제로 구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재는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업체는 이제 미래 MS라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이제 부품 업체 중에 개발하는 업체인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이거를 현재는 이제 그 자동차 시험장에 네. 납품할 계획을 하고 있는 이게 그런 업체들이.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별개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전환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업체가 실제로 있고요. 트럭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특장차, 네. 뭐 농기계, 이런 쪽도 그런 쪽으로 자꾸 탈바꿈 하려고 지금 다들 여러 업체, 그러니까 특수차 업체에서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전기차로 변모하기 위해서 기존의 내연기관을 갖다가 전기차로 바꾸는 작업을 실제로 많이들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게 굉장히 많이 확산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이런 특장차일수록 디젤이나 예. 이런 아주 그 환경 문제가 있는 예. 환경 오염이 심한 그런 그 오일을 연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걸 갖다 전기차로 만들면 그만큼 예. 환경적으로 좋은 그런 그 에너지를 원활 사용한다는데 좀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창업을 하고 싶다. 근데 기술은 좀 없다.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이 특구에 예. 어떤 그 이노폴리스의 어떤 그리고 개발된 어떤 기술을 갖다가 예.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업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창업자들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특구에서 상담을 어떻게 받으면 좀 해답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창업을 지원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아이템 발굴을 하기 위한 큰 자금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업화 자금을 네. 대줍니다. 아까도 그래서 매년 한 10개 정도 저희가 발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금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 그 다음에 뭐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강서특구 자체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뭐 창업 지원단이라든지 네. 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 기타 뭐 외부에 있는 군산시 위탁 사업을 저희가 하는데 청년들 사업 그 안에 이제 창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합심을 해서 이 강서특구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네. 매년 10개의 업체들을 저희가 이제 그 창업 업체들을 도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사업 자금만 갖고는 힘들고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협심해 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아직도 지금 뭐 좀 저축된 예. 어떤 기술이 좀 있습니까? 활용할 만한 기술이 좀 있어야 이제 내가 좀 이런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기술을 한번 써보십시오. 예. 뭐 이런 것이 좀 세이브된
네, 어떤 기술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런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품화하는 어떤 지원을 해주면 네. 많은 아이디어에서 창업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그 대학교든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든 어떤 창업 뭐 아이템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같은 걸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그게 어떤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자금을 투입하면 실제로 제품화 해가지고 그럴듯한 어떤 창업 아이템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도 많고 아이디어도 계속 발굴을 하고 네. 그런 이제 과정을 추진하는데 그거를 사이클 전체를 예를 들어서 창업 아이템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창업을 위한 기본적인 컨설팅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사이클을 도와주는 그러한 이제 조직이나 생태계가 저희 대학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창업자들이 창업을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 네. 이제 그런 창업자를 저희들이 또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창업자 발굴죠. 아이템은 네. 많아도 창업자가 나서지 않으면 그게 이제 현실화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미국 사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직장에 취업하는 것보다 창업을 통해 그러니까 도전적으로 자기가 창업을 해서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비전을 실현하려는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이런 창업화 어떤 그 활성화가 더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 강서 특구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쭉 단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기술 개발 그리고 상용화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새로운 또 제품을 또 만들고 이런 기술적인 것에는 상당히 어떤 특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자나 일반 중소기업도 영세 중소기업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자금이나 경영 능력 이것이 또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이런 기업을 창업해서 유지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이 경영 능력, 자금 이런 것도 상당히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됩니까? 강서특구에서. 창업 희망자들의 1순위 요구 사항이 자금 지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서특구 사업비에서 그 창업 자금을 조금은 이제 지원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큰 규모로 지원할 수는 또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은 그거죠. 투자 유치를 이제 이끌어 주는 거죠. 네, 투자 유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모나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자 유치를 위해서 IR 대회 같은 거를 열어서 그 기술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네. 한 25억 정도 투자를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그다음에 NRB라고 모듈하우스 개발하는 업체는 50억 투자 받았습니다. 네. 작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래 MS나 FS텍이라든지 넥스젠 기업 이런 경우도 계속 그런 그 가능성 있는 아이템들을 갖다가 IR 대회를 통해서 실제로 투자 유치를 받을 계획이고 실제로 그런 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투자 유치가 가능하거든요. 네. 문제는 아이디어다. 그렇죠. 예. 이런 IRD 같으면 정기적으로 특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떤 IR 대회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도 수행하지만 저희 학교 내에 있는 기술사업화 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IR 대회에 참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IR 대회에 참여를 해서 가능성을 갖다 항상 제시를 해줌으로써 보여줌으로써
전국적으로 투자자들 유치하는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이 투자자 같으면은 뭐 펀드도 있을 것이고 예, 예. 일반 개인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예, 예. 어떤 형태의 투자자가 좀 많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투자 회사를 통한 투자 회사. 유치를 보통 이제 많이 하죠. 네. 개인 투자자보다는. 네. 예, 현재 아무래도 그런 이제 위험성을 좀 분산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예. 투자 펀드들이 이제 그렇죠. 어떤 그런 어떤 유망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렇죠. 어떤 예. 전문성 있는 안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 투자 회사로부터 투자받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네. 이제 이 강서특구는 이제 군산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예. 연구소들, 특히 이제 군산 쪽에 여러 연구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연구소들이 이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서 이런 그 창업이랄지 기업 이전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들의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뭐 군산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자치단체에도 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떤 기관들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강서특구를 갖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 사업 자체가요. 저희 군산대학교와 네, 군산시가 주도해서 같이 유치를 해온 사업입니다. 네. 따라서 지자체의 도움이 없으면은 따오기 힘들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금 3년 동안 했고 이제 4년째 넘어가는 입장에서 그동안 군산시가 군산시랑 전북도청과 많은 그 대응 자금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부 자원 자체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보 지원 예. 자체는요. 네. 반대로 우리 전북도나 군산시에서는 이 가능성을 보고 그 대응 자금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큰 힘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금을 통해서 많은 강소기업들이 그 도움을 받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강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 어떤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이제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들이 저희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융합 기술원이라든지 건설기계 부품 연구원, 네. 그다음에 플라즈마 기술 연구소, 네. 그다음에 한국 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 기타 KT라고 하죠. 한국 전자기술 연구원. 네. 이런 이제 그 대규모 연구기관들이 전북도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저희 군산대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인근에 있는 군장대, 호원대, 기타 이제 전주에 있는 그 대학이랑도 이제 협업을 해서 같이 이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전북인력개발원이 실제로 어떤 실무교육 위주로 네. 좀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기타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전북산학융합원도 도움을 주시고요. 전북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이제 산업단지공단,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타 이제 지식산업 관련 센터, 이런 캠틱 종합기술원 이런 곳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같이 이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 기관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예. 이 특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군산대가 예. 중심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뭐 컨트롤 타워가 이제 군산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군산대는 이제 그런 그 역할을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산대는 결국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교수님들의 어떤 강소 기업들 간의 어떤 협력, 네. 그러니까 기술 협력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자문 같은 것도 해주시고요. 네. 기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이제 그 중소업체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사업 계획서 쓰는데 좀 부족합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좀 지원해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을 계속 이제 발굴해서 찾아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군산대 교수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엮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그 가려운 곳을 그렇죠. 긁어줄 수 있는 예. 그런 체제를 지금 군산대가 갖고 있고 그런 걸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강서특구가 친환경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이런 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주로 이제 친환경 전기차도 이제 배터리가 중심이 되는 사람인데, 이 새만금에 이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투자가 아주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서특구도 관련된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서특구의 역할이 이 분야에서도 상당히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가 특화 분야입니다.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그것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이제 주요 기술이 2차 전지 기술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큰 범위 안에서 그 친환경 전기차를 위한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면 성과를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폭넓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 했을 때 집중해서 지원해야 이제 성과가 일단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도 전기차 하면은 이제 그냥 일반 승용차나 트럭, 뭐 상용차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특수 목적 그 차량도 이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장차, 농기계, 무슨 이륜차, 뭐 선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2차 전지 위주로 전후방 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이제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강서특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그 엔진차 부품 소재 기업들이 아직도 새만금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기차로 와 관련된 부품 소재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드려야 되는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완전히 그 기업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전환을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엔진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될 텐데 이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강서특구가 지금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제시하고자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이제 모임도 갖고요. 이렇게 변화를 해야 맞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고 싶은 거죠, 저희가. 그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갖다가 제시함으로써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떤 방향성 잃은 그 기존의 엔진차 부품 소재 업체들한테 어떤 돌파구를 좀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동안 쭉 해왔던 이런 전기차 부품 소재 그런 그 기술이 지금 상당히 축적된 상태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더해지면 오히려 강서특구의 앞으로의 전망은 좀 밝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땐 지금은 현재 2차 전지가 이제 초창기, 그러니까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하지만, 그 강서특구의 어떤 노력이, 그 집중화된 노력이 아마, 그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앞으로는 대기업체들도 많이 이제 그, 그러니까 오시면서
이 어떤 2차 전지 관련 친환경 전기차 분야 어떤 생태계 활성화에 그분들도 큰 도움을 주고 고용 창출도 하고 군산시가 지금까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이제 그 예전에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곧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강서특구의 지금까지 어떤 실적 예.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군산특구가 예. 이런 방향으로 가면 비전이 있겠다. 예. 이런 걸 정리해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죠. 친환경 전기차 분야의 어떤 특화 분야는 이제 그 고수하면서 2차 전지 새만금 특구가 지정하는 어떤 분위기에 발맞춰서 2차 전지 분야 어떤 그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그 친환경 전기차의 특수 목적 전기차로 있던 범위를 확대를 해서 기존의 예를 들어서 상용차뿐만 아니라 네. 기타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전기차에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군산의 새만금을 발전시키는데 우리 군산 강서특구가 조금이나마 미력을 갖다 보탤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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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강서특구가 군산의 산업 구조를 튼튼히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중심이 돼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에 이전해서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창업도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점들이 군산 강서특구의 어떤 특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까지 이 전기차 부품 소재 산업 중심에서 2차 전지 산업 분야로 범위를 넓히게 돼서 앞으로 강서특구의 전망이 더욱 밝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민석 군산 강서특구 사업단장이었습니다. 청단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